입주도 물론 아직 남아있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강남의 어떤 전세이든 최근에 입주가 끝난 우리 뭐 성북구의 센터피스라든지 기름동의 센터피스라든지 뭐 그러한 입주가 끝난 지역들에서 전세가 다시 올라가거나 또는 헬리오시티가 입주가 끝난 지역에서 전세 가격으로 머물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 초기 모습처럼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더 많은 수요들이 전세로 몰리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처럼 전세 시장이 약진하면서 시장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지나서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승보다는 전세가가 과연 얼만큼 많이 올라갈 것인가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올해 만약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서울의 전세 매매 비는요 5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 70%까지 올라갔다가 57%보다 아직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수치에서는 전세가 올라가주면 매매로 전환되는 지역들이 좀 속속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용산의 소액 투자는 어떨까요? 네, 지금 강남의 재건축이 좀 바닥을 차려서 가고 있는데요. 용산의 소액 투자라는 것은 개발을 이슈로 해서 미래가치 또는 빌라 시장에 묻어두는 투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큰 시장, 재건축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해서 예전 고점보다 넘어갈 때쯤 나머지 시장들이 그 이상 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잠실중 5단지가 하락폭의 40%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 채울까 말까가 지금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를까와 관련된 신호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좀 나빠 보일 것 같지 않지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시는데 전세 가격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또는 너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이다라고 하면 큰 돈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공덕 SK 리얼스 뷰 차트 궁금한데요. 요즘 핫하던데 한번 볼까요? 보지 마요. 네. 네. 네네네.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요즘에는 차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부터 KB 부동산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또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보시면 사이트 그 가격 시세표가 나오는데요. 예. 분양권 얘기하시는군요.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런 분양권 가격이 좀 괜찮은 가격인지 또 너무 무리한 가격인지 사람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요즘엔 줍줍이 어떤 건지 많이 이렇게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현금 부자들이 저렴한 것들을 많이 가져간다 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보시면 분양가 자체가 얼마입니까? 8억대입니다. 네. 요즘에 대출 규제로부터도 자유스러운 9억대 이하의 가격이고요. 보시다시피 청약 경쟁률도 요거는 언제 이러한 주택들 우리가 이제 입주하는 지역들에서 현재 그 뭐라고 할까요? 주변에 가장 비싼 아파트들의 시세들을 좀 보면 이러한 단지들이 고가의 단지인지 아니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단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SK 리얼스 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분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이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포구 안에서도요. 이렇게 네이버 같은 그 네이버 부동산에 우리가 아는 모든 부동산 매물의 80%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요 아래 그 검색바를 통하면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네이버에서 공덕동 또는 마포라고 한번 마포 전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죠. 마포 전체에서 현재 30평 이상의 매물 가격들이 얼마 정도 하는지 이렇게 놓으면 마포에 있는 모든 집들의 가격대가 나오고요.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가격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내림차순으로 쭉 나옵니다. 보시면 현재 마포에서 33평으로서 가장 랜드마크한 가격은 15억 선 정도인 레미안 마포 리버 포엘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로는 밤섬 리베뉴.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들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SK뷰 같은 경우도 SK 리더스뷰 같은 경우도 공동 역세권에 입지해 있는데요. 리버웰이라든지 기존의 마포 역세권의 단지들도 현재 15억대 정도 가격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덕동 SK 리더스뷰의 현재 분양권은 전매 제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주할 때부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기가 있는 것은 저렴하게 분양했기 때문에 현재 주변의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많이 비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요. 아파트 순서대로 이렇게 그 가격들을 쭉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던 마포가 너무 비싸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이라는 것을 그냥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 입지에 대한 거주비로서 봤는데요. 이제 최근에 2013년도부터는 부동산이 서울 수도권에서도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고가 자산으로 가고 있는 아주 비싼 부동산도 있고 또 아직 별로 안 오른 그런 부동산도 있습니다. 점점 이것이 차별화되고 있고요. 마포는 그 중심에 마용성이라는 용산의 좌측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세분화되고 있고 더 고가 주택들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2014년도에 입주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이거를 요즘 줄여서 마레프라고 하시던데, 마레프의 현재 30평대 가격이 15억대, 14억대도 이게 이제 9.1 대책 이전의 가격대고요. 최근에는 가격대가 조금 내려와서 13억 중반대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작년도 9월달 이후에 14억, 15억 정도의 가격대다라고 하면 여기 한 6억대, 5억대 후반 정도에 분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가격이 14년도에 입주하면서 계속 올라와서 지금 현재 15억대 선 정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15억대, 이쪽에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리버포엘도 15억대. 그러면 여기서는 한강이 보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대단지 매머드 단지이고요. 이제 마포에서 14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이제 요 단지 15억대 정도의 단지보다
입지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더 비싼 단지들로 갈 경우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보면 가장 최근에 입주했던 반포의 아크로 리버뷰라든지 리버파크 같은 경우도 현재 30평대가 30억까지, 29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시세가 약간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바닥에서 또 반등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변이 보이는 강남의 아파트는 강북으로 한강을 보겠지만 약 30억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묻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포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최근에 반포에서는 물론 가장 더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식의 높낮이가 좀 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강변의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면 거의 30억이다라고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강 안쪽으로 내부 쪽으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강남에서는 20억대 중반 초반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마포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 15억 선 정도다라고 보면 이제 그렇게 키높이가 맞춰지는 자산 순서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최근에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도 30평대를 17억 2천에 분양을 했지만 이제 주변에 30평대가 17억 정도면 평당 5천을 넘어서는 건데요. 그렇게 분양했는데도 8대1 정도의 가격이 육박한다라는 것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요즘에 새 아파트이고 새 자산 효과로 그 정도까지 쫓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묻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의 좀 모습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강남이 하락세가 완만해지는 걸로 보여진다. 네,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완만해지고 있고 아마도 좀 더 상승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한 2달 사이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지역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주시장이 붕괴돼가지고 그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유동성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과거에 전세가 많이 올라서 매매를 밀어올리는 전세의 힘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전세의 힘이 없고 유동성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많이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쉽지 않은 상태에 전세비는 15억과 7억 뭐 이렇게 50% 미만인 단지들이 꽤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상담하시려면요. 방송국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고요.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 그 카카오톡 방이 있는데 그곳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튼 여름은 여름입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조금 더 지나서 사람들이 좀 더 왕성하게, 그리고 우리가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걸 좀 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조금 더 활동력 높아지면서 시장도 좀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